자, 이제 오토 레이아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토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레이아웃을 설정해 준다라는 기능입니다. 그 프레임을 걸고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하시면 다음과 같이 아이콘이 바뀐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아이콘이 보이면은 오토 레이아웃이 걸린 프레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레이어를 그냥 이렇게 수동으로 설정을 해도 되지 왜 굳이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하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오토 레이아웃을 설정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편리해요. 만약에 이게 오토 레이아웃이 걸린 화면인데 여기서 파일 1을 이쪽 뒤로 끌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히 잡아서 끌면은 되죠. 근데 오토 레이아웃이 안 걸려 있다고 하면은 이거를 가져다가 실제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다른 것도 이렇게 잡아서 다시 이렇게 끌고 뭐 잘못 잡히고 뭐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이 간격도 사실 또 다시 또 새로 잡아야 되고 보시면은 이 간격이 조금 더 벌어지고 막 그런 실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오토 레이아웃을 안 쓴 화면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약간 차이가 보이시나요? 이 간격 안 맞고 지금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파일의 어떤 정렬이 이렇게 잘 안 돼 있죠. 이건 앞으로 쭉 나와 있고 이거는 뒤로 빠져 있고 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오토 레이아웃을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이 버튼을 통해서 오토 레이아웃을 거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딱 걸면은 이런 식으로 다 정렬이 되죠. 정렬이 돼서 간격도 다 잘 맞아요. 간격도 다 일정하게 잘 맞기 때문에 이거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옆으로 빠져 있고 이것도 빠져 있고 한데 이렇게 해서 오토 레이아웃을 이렇게 걸면은 하나로 이렇게 딱 정렬이 정확하게 되기 때문에 정렬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시간 절약이고 두 번째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을 어떻게 거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토 레이아웃은 단축키는 Shift A인데요. 일단은 프레임을 한번 여러 개를 만들어서 실습을 해볼게요. 프레임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다 잡은 다음에 Shift A를 클릭을 하시면은 오토 레이아웃 에디트 하면서 오토 레이아웃이 들어갔죠. 네, 오토 레이아웃이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오토 레이아웃 창이 활성화된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셔서 오토 레이아웃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오토 레이아웃을 넣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프레임 여러 개가 하나의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오토 레이아웃 아이콘이 활성화되고 오토 레이아웃이 걸린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보시면은 사이 간격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핸들을 잡아서 사이 간격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직접적으로 숫자를 넣어서 조절을 하실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부터 오토 레이아웃으로 어떤 거를 설정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버티컬 레이아웃입니다. 이것처럼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은 이 프레임들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오토 레이아웃이 걸리게 되고요. 호리젠탈 레이아웃은 여기 보면은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돼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고요. 랩은 이 마지막 아이콘인데 최근에 나온 기능이에요. 원래는 없었던 기능인데 이거는 이 프레임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자동적으로 호리젠탈 레이아웃이 됐다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버티컬 레이아웃이 되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건 다음에 다시 이걸 오토 레이아웃을 잡아서 아래쪽으로 걸어서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랩 기능이 나오게 되면서 그런 것을 안 해도 되니까 상당히 편하게 됐죠. 네. 그래서 총 세 가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렬, 버티컬 레이아웃, 호리존탈 레이아웃, 랩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은 오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올라가 있는 게 가장 상단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A를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A가 아래로 내려가는 거 보시게 되겠죠. 네. 그리고 A를 이렇게 잡아서 끄셔도 돼요. 잡아서 끌어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더를 바꾸시고요. 다음은 정렬 옵션입니다. 정렬은 여기에 있는 이 화면인데요. 지금 가운데 정렬이 됐죠. 그리고 이 프레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하얀색 바탕이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를 정렬을 하는데, 정렬이 왼쪽에 붙을 수 있고 상단 왼쪽에 붙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에 이렇게 붙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gap between items,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이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직접 넣어서 숫자를 넣어서 조절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갭은 8, 16, 24, 32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약간 4배수 혹은 8배수로 이렇게 점점 증가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4, 8, 16, 32 이 정도 네 가지의 갭만 쓰는 게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법칙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진이랑 패딩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 있죠, 이 전체에.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마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왼쪽 오른쪽에 마진을 얼마나 둘 거냐. 지금 같은 경우는 17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8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 8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전체적인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든 거 보이시겠죠? 그 다음에 뭐 좀 더 극적인 거를 위해서 64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게 64, 64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위뿐만이 아니라 이 상하의 그 여백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캔버스 스태킹, 여기 보시면 이게 사이 간격이 보통 86이라고 했는데 이게 스택을 또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로 설정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16으로 해서 이렇게 사이 간격이 마이너스가 됨으로써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게 먼저 쌓일 거냐, A가 먼저 쌓일 거냐, E가 먼저 쌓일 거냐에 대한 질문인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last on top, first on top 이렇게 해서 A가 먼저 쌓일 거냐, E가 먼저 쌓일 거냐 이거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트로크, 그래서 스트로크를 include 할 거냐, exclude 할 거냐. 네, 보시면은 사이 간격이 16인데 16이고 스트로크가 사이즈가 지금 10이죠. 그래서 이 스트로크를 include 해서 여백을 설정할 거냐, 아니면은 빼고 설정할 거냐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16인데 여백이 지금 스트로크가 빠진 상태에서 이 여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인 거죠. 스트로크가 빠진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include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6인 거예요. 네, 그래서 스트로크를 이렇게 넣어서 여백을 할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스트로크를 빼서 여백을 설정할 거냐, 그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앱솔루트 포지셔닝입니다. 이거를 보시면은요, 지금 보시면 아이콘이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것도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 있는데, 이거는 이 프레임 A 프레임은 오토 레이아웃에서 예외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태그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오토 레이아웃을 걸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를 클릭하셔서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콘 있죠, 이 Absolute Positioning이라고 팝업이 뜨는데, 이거를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어디든 위치할 수 있는 애가 되게 됩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아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뺀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자동 정렬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클릭하면은 A가 이런 식으로 아무데나 위치해 있을 수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베이스라인 얼라인먼트입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정렬이 위쪽으로 돼 있고 오브젝트의 탑을 기준으로 정렬이 돼 있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텍스트 베이스 라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텍스트를 기본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토 레이아웃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해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컨스트레인트입니다. 컨스트레인트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여기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요, 일단은 여기를 픽스드 랭스로 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요,
여기 fixed length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면은 fixed length가 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hug content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hug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밖에 거를 어떻게 조절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이렇게 크다. 근데 이게 픽스드 랭스로 바뀌었죠. 왜냐면 제가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허그로 이렇게 바꾸시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이 프레임에 따라서 이 밖에 있는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뭐 16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뭐 이거를 한번 스트로크를 좀 걸어 볼게요. 이게 프레임을 만들고 스트로크를 이렇게 걸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픽스드 랭스로 이렇게 바뀌고 있지만 이렇게 허그로 바꾸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있는 프레임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설정된 마진에 따라서 이 바깥의 이 크기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이 안에 있는 프레임의 사이즈를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바깥에 있는 프레임의 사이즈에 따라서 안에 있는 프레임의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다라는 것을 설정할 때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한번 조정을 했죠. 픽스드예요. 근데 만약에 필로 바꿨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이 걸린 이 10 여백에 따라서 여백을 꽉 채워서 이 안에 있는 컨텐츠가 이렇게 채워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필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 바깥에 있는 컨텐츠의 사이즈에 따라서 안에 있는 프레임의 사이즈도 바뀌어지게 되겠죠. 왜냐면은 이게 필 되도록 설정이 되었으니까. 하지만 이게 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미니멈 사이즈와 맥스 사이즈를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사이즈를 만약에 200으로 설정을 했다, 그리고 맥스 사이즈를 뭐 한 400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사이즈가 아무리 커지게 되더라도 이게 400 이상 커지지가 않아요. 그 반면에 이 400 이하로 내려갔으면은 이 안에 있는 컨텐츠 사이즈가 달라지다가 이게 200이 딱 걸리게 되면은 더 이상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죠. 왜냐면은 미니멈 사이즈와 맥스 사이즈를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이해를 해야 할 이 세 가지, 밖에 있는 프레임과 안에 있는 프레임의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가 다이나믹하게 변경되게 할 수 있는 옵션들, 허그 컨텐츠, 필 컨테이너, 그다음 픽스 위드스 이렇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맥스 위드스, 맥스 랭스도 같이 한번 보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현업에서 실제로 오토 레이아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유튜브 화면을 가지고 와봤어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한번 레이어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볼까요? 헤더가 있죠. 위에 헤더가 있고, 그다음 푸터가 있죠. 이 아래 내비게이션 정도죠. 그다음 바디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오토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부 다 오토 레이아웃이에요. 네, 오토 레이아웃을 딱 정돈이 딱 되어 있으면은 화면이 깔끔하고 실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더를 보시면은 오토 레이아웃이 이렇게 여백이 없도록 이렇게 설정이 되었고요. 내비게이션 바도 로고와 이게 트레일링, 여기 있는 액션들 있죠. 이 두 가지로 설정이 돼서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칩 바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칩이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으로 걸려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리고 칩도 역시 또 이 아이콘과 레이블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오토 레이아웃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바디 마찬가지로 컨텐츠 안에서도 또 오토 레이아웃, 그 다음 비디오 썸네일에 들어가 있고, 메타데이터 역시 또 오토 레이아웃, 그리고 타이틀, 디테일, 그리고 또 역시 오토 레이아웃, 디테일 역시 또 오토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걸려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가 이렇게 메타데이터 세 개가 이렇게 호리젠탈리 오토 레이아웃이 걸려 있고, 그리고 타이틀과 디테일이 이렇게 오토 레이아웃이 버티컬리 걸려 있고, 아바타와 이 타이틀 앤 디테일이 또 오토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걸려 있고, 그리고 비디오 썸네일과 이 컨텐츠가 또 오토 레이아웃으로 이렇게 걸려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텐츠 3개가 또 역시나 또 오토 레이아웃으로 여백이 0으로 설정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다음 푸터입니다. 푸터도 역시나 마찬가지겠죠. 보시면은 네. 디바이더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냥 선이에요. 선. 이 선 들어가 있고 그다음 bottom nav 그다음 시스템 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바는 뭐 일반 폰에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 바고요. 그다음 이게 vertically 정렬이 되어 있고 그다음 bottom nav 역시 이렇게 horizontally 정렬이 되어 있고 이것 역시 또 홈 아이콘과 홈 레이블로 또 vertically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셨듯이 되게 현업에서 오토 레이아웃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고 거의 모든 것을 오토 레이아웃으로 걸고 싶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토 레이아웃을 걸다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사실. 네, 어떤 것을 오토 레이아웃을 걸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는 것도 재밌고 이런 걸 어떻게 하면은 오토 레이아웃으로 좀 더 손쉽게 걸 수 있을까라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재밌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오토 레이아웃에 의지를 하다 보면은 좀 더 커스터마이즈라든가 그런 걸 할 때 조금 또 복잡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 레이아웃을 걸 때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것이 비효율적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입니다. 오토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거와 같은 오토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컴포넌트 세션에서 만들었던 이 카드 UI 있죠? 이 카드 UI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로 한번 오토 레이아웃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시작하냐? 일단은 프레임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5점 라운드를 코너를 해주시고요. 좀 더 크게 할까요? 32 정도. 그리고 여기다가 역시나 우리가 애용하는 언스플래시를 사용해서 이미지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던 퍼니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버튼을 한번 재사용을 해볼게요. 버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써주시고요. 24 정도로 할까요? 좀 더 폰트를 재밌는 걸로 하기 위해서 네, 24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자, 이것을 어떻게 오토 레이아웃을 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거 두 개를 호리존탈로 묶어볼까요? Shift A 눌러서 호리존탈로 묶어보고 사이는 네, 한 8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그럼 이거를 또 묶어볼게요. 상하로 그다음 8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또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래에 위치를 하게 되겠죠. 아래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게 되고 사이즈는 여백은 네, 24, 24, 14 뭐 이 정도 적당을 한 것 같네요. 16 정도로 할까요? 네. 사이즈를 여기도 16 정도로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오토 레이아웃이 걸린 카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한번 하얀색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오토 레이아웃으로 갈 거예요. 9개죠. 총 9개 카드라고 이름을 바꾼 다음에 하나 둘셋넷 다섯 여덟 그 다음에 오토 레이아웃을 걸고 랩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여백을 8로 두고 이런 식으로 해서 3x3 정도로 이렇게 될 수 있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즈를 이미지를 바꿔야겠죠. 언스플래시를 들어가서 이미지를 빠르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지를 바꿔서 오토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갤러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여기 사실 가독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약간 여기 그레디언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앱솔루트 포지션으로 두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그레디언트 같은 거 이렇게 깔아주면은 훨씬 더 가독성이 살아나게 되겠죠. 네.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여기 정도까지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 봤고요. 네, 어떻게 해서 약간 오토 레이아웃에 대한 감은 잡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한번 이 사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프레임을 하나 잡아서 데스크탑 하나 잡아주시고요. 이거를 일단은 3개를 복사해서 오토 레이아웃을 잡고 중간에 이거는 16 정도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 프레임을 이렇게 하나 생성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 로고 가져와 주시고 그 다음에 메뉴가 홈, about, our work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고 또 줄 간격을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어떤 프레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 그렇게 오토 레이아웃을 걸 게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넣으셔서 이거를 이미지로 바꿔주시고 언스플래시를 열어서 네, 이런 식으로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 프레임을 하나 만들고 이게 안에 들어갔죠? 네. 그래서 색깔을 한번 또 입혀주고요.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이거를 여기서 한번 오토 레이아웃을 걸어볼게요. 그리고 여백을 한 32 정도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저 featured item 여기다가 또 이런 식으로 해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프레임 셀렉션 하고 스트로크 해서 이것도 오토 레이아웃을 걸러 주시고요. 여백을 한 8 정도 해볼까요? 8 정도로 해보고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이거를 16으로 하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이거를 오토 레이아웃을 건 다음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정렬해 주시고 이거 버튼이 이쪽으로 하게.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이 피처 아이템을 이렇게 쭉 늘려주시면 이렇게 끝에 이렇게 붙게 되겠죠. 이거를 좀 더 크게 해볼까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 이거를 랩으로 하고 아래쪽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네, 이렇게 해서 웹사이트 하나가 이렇게 쉽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위에 매벽이 너무 크니까 한 32 정도 줄까요? 네, 32 정도 하고 네,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토 레이아웃으로 손쉽게 이렇게 한번 UI를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도 오토 레이아웃에 되게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고 오토 레이아웃을 되게 쉽게 일상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토 레이아웃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 constraint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